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장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이탈표 수싸움.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해병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로써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는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졌고요. 김지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치열한 이탈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날짜가 이제 28일이 유력한 상황이죠. 이제 아직 확정이라고 이제 붙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 이제 하루 전날이 되겠네요. 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의사 일정이기 때문에 아직 유력하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네. 이 김지표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 재의결 날짜를 28일로 못 박았습니다. 네. 김 의장은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된다면 재심이 요청된 법안이라도 이 표결을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김 의장이 28일 재의결을 공언하면서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적의원 295명 모두가 본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이 재의결 정족수는 197표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야권은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표고요. 여당 내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재의결은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당은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네, 여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 표 단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조경태, 조혜진,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의 강경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따라서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22대 총선에서 떨어졌거나 이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의원들이 50명을 넘기 때문에 이들이 당론과는 상관없이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이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추경호 원내지도부와 이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모두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 대오로 재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겁니다. 이 전현직 원내지도부는 중진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의원 개개인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면서 강원 전략으로 국민의힘 내부 흔들기에 들어갔고요. 박주민 의원은 아예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특검법을 찬성해달라는 설득 편지를 보낸 데 이어서 실제로도 7,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재표결 결과 이탈표가 발생할지 나온다면 과연 몇 표가 나올지도 이 전국 주도권이 연관돼 있는 만큼 28일로 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28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22대 국회 개원 임박 다음 주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면 이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네. 국회도 이 새 의원들 맞을 준비에 나섰는데요. 특히 초선 의원 당선인들 아직 국회 조직이나 기능 등이 낯설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이들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열고 국회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미리 이제 의정을 체험해 보는 의정 예습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초선 의원 당선인들 모두 131명인데요. 지난 화요일 의정 연찬회를 계기로 아직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당선인 대부분들이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국회 한자리에 모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 예습 체험에도 나섰습니다. 네.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를 시연해보기도 했고요. 국회 운영 방안과 국회의원 지원 제도 그리고 의회 외교 여기에다 특히나 중요해진 미디어 소통과 공직 윤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활약을 위한 의정활동 개요와 그 책임감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2대 국회 화제의 인물인 조국, 이준석 당선인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 정치 대선배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 정당의 당원으로 선출된 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 선출됐다. 여러분도 그 권위와 책임에 맞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네, 민주당도 당선인 워크숍을 가졌는데 22대 국회 이제 원내 일당을 이제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충남에서 1박 2일로 개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선 압승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해서 개혁 국회를 외치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행동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외쳤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 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행운아, 누구 얘기인가요? 네, 주인공은 바로 이 공무원과 정치인으로서 50년의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29일 이제 21대 국회 이제 회기 종료와 함께 임기를 이제 마치는 김 의장이 지난 수요일 퇴임 기자 간담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라며 자신을 행운아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였다면서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 건데요. 의장직을 마치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로 여겨졌는데요. 김 의장은 퇴임 후에도 국민과 공익을 위한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납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21대 국회 후반기 내내 그야말로 이제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국회의장으로서의 이제 소회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역량을 쏟아부었던 이 개헌과 선거제도 같은 개혁 과제가 결실을 보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우려하고 22대 새 국회에서 개혁 과제 성과를 내 상생의 정치, 진정한 의회주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를 꼽았는데요. 미래 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도 할 일이 사라진다면서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로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50년간의 공직 생활 정말 이번 생은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네요. 네.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인으로서의 또 그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